지금 염소 농장 이름이랑 규모,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염소를 사육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어요. 됐고, 지금 저 사육 두수는 보통 한 1,500에서 한 2,000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농장 이름은 청원 염소농장. 인식하기 좋게, 청원. 우리가 청원군이었으니까 청원 염소농장으로 다 하면 괜찮겠다. 청원을 대표하는 농장으로 염소농장으로. 그렇죠. 염소 농장을 하시기 전에는 따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내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었어요, 원래.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면서 그 동물 키우는 거를 내가 취미 생활로 하고 있어. 다른 데를 물색을 하다가 그냥 직업 전환을 염소 쪽으로 완전히 한 거지. 원래 갖고 있던 염소에서 이제 그러면 그걸 번식을 시켜서 키워보자 이렇게 결심을 그렇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염소들 살펴보니까 귀에 다 이표가 있더라고요. 그 이표는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의 전두수의 이표를 관리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표를 박는 따로 기준이 다 있으세요? 해요, 다. 기표에 어떤 정보를 적으세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기표에 적으세요? 저 암수. 성별. 암수. 그 며칠 날. 태어난 날? 나 기록을 다 해지. 아비어미 이런 건 안 적고. 그거 다 적죠. 그래야지 얘가 두 번 새끼를 2번 낳는지 3번 낳는지. 우리는 새끼를 한 3번 빼면은 이제 비육해갖고 도태를 다 시켜요. 안남도. 그 삼성까지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유통까지 다 해 보니까 이게 막 4산, 5산이 돼버리면 고기 육질이 떨어져요. 상품 가치가. 그러면 유사냥처럼, 유사냥은 젖자는 소 아니에요? 염소? 그 소나 그 염소 같은 경우도 젖자는 것만 하면은 고기 질이 떨어지거든. 그 마찬가지더라고. 한 3번까지 빼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돼버리면 고기 질감이 안 좋더라고. 지금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작년부터 염소 등록기관으로 지정돼가지고 혈통 등록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모 혈통을 기록하는 건 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 판매나 유통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좀 필요하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어떠세요? 필요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할까? 지금 그게 우선은 체계가 없잖아요. 그 염소 쪽으로 출하 도축하는 경우에도 지금 그 사냥으로 다 잡히고 있고, 그렇죠? 뭐 흑염소나 뭐 보어종이나 품종 구분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우선은 등록이 되지 않고 개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도축증명서에도 사냥으로 말씀 잘하셨네. 도축증명서에도 사냥으로 표기되지만 모든 해썹 인증이나 뭐 모든 이 기관에서 다 사냥으로도 표기돼요. 지금 왜? 이게 잘못됐다.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염소로 사냥해서 염소로 분리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죠? 이계호 장관님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법이 바뀌었는데 도축증명서에도 사냥으로 표기를 하고 있냐? 이거 너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원산지 표시도 농담원에서 단속을 나가도 식별을 못했어요. 직원들이. 그래갖고 과장이 저한테 이걸 식별 방법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자문을 구해갖고서는 내가 전국 최초로다가 명예감시위원을 충북에서 만들었어요. 그 원산지 표시 그거만 바뀌었어요. 법이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엄청 어려워요. 호황이고 좋다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 뉴질랜드산 들어오면서 보아가 들어오면서 아주 치명적으로다가 손해를 엄청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 그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고 원충성 기생충. 그게 이제 뉴질랜드산이 들어오면서 그 농가로다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축될 폐사율이 엄청 높아요. 약도 없어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미국, 호주, 뭐 뉴질랜드는 있어요. 치료약도 있고 예방약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얘는 뭐
염소 뭐 아시다시피 전문 수의사도 없고.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사실 염소가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그 소비 저기에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뭐냐면 농림부에다가 지금 저 소 같은 경우는 한우 뭐 요구 뭐 한우 마실 뭐 이렇게 갖고 식당 크게 정육점까지 그걸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막 몇십억씩. 그 염소도 그걸 좀 해달라. 그게 우선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선 한우 프라자 같은 네, 그렇죠. 그런 염소 전문 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그게 좋겠다. 많이 생겨야 돼요. 네. 제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 소비자들이 대중화 돼지고기처럼 대중화 식품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뭐 이것저것 상품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꼭 대가축, 중소가축, 돼지나 이런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해갖고 이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염소도 중소가축인데 다 좀 어우러갖고 이걸 정책을 해주는 게 맞다. 그 소, 돼지처럼 다른 축종처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 이 규제 이런 거를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뭐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선은 그 식당 유통을 하려고 하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죠. 뭐 툭불고기, 그렇죠. 어불고기. 그렇게 세분화돼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유구, 한우 이런 식으로 품종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팔로도 수급도 원활하게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맞물려야 되는데 염소는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기반이. 맞아요. 그러면 그 식당을 하기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혈정 등록을 하고 지금 있는 손을 거고.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처음이라. 네. 처음이 아니고 그 자축 크립토스퍼리디움 때문에 수입산 들어오면서 농가들 피해 주고 약을 수입을 해달라 엄청 요청을 했어요. 제가 몇 년 됐어요. 그게 한지가. 그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표님이 지금 몇 두 정도 키우고 계세요? 지금 총 해서? 지금 한 1,000 좀 넘을 거예요. 한 1,500. 천두? 그럼 다 흑염소만? 유색도 몇 마리 있죠. 개량종? 이렇게 뭐 그런 보호종이랑 이렇게 교배를 시키신 건가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교잡이요. 지금 저 우리가 협회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그 중앙의 축산단체에서 우리 염소 협회에서 가입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여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협회. 그러니까 더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축산단체 협의회에서는 그걸 받아줘야지 맞는 건데 이게 얘기를 하면 통합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마치 해놓으면은 가서 해달라고 이제 하잖아요? 통합은 안 돼. 뭐 몇 번을 시도를 해도 안 돼. 사람 환장하라 그러셔.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축산 관련 단체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염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염소 협회, 유사냥 협회, 보어 협회 뭐 이런 식으로 품종별로 해서 협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립된 협회가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에 그냥 농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흑염소 협회를 만들고 그거부터 설립을 하셔야 돼요. 흑염소 협회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 흑염소 협회 저도 알아요. 그 전영기 씨. 그 전북에 있고. 근데 거기가 전국을 대표는 하진 못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흑염소 협회를 거기 만들어야 이제 된다. 흑염소 협회 우리 같이 뭉쳐서 중앙에 가입도 하고 자조금도 만들고 한번 해보자. 공식적으로다가 이걸 한번 해보고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농가들을 위한 협회를 한번 해보자. 농가들이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통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염소도 나는
어느 단체든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중앙에. 그래야지 목소리가 조금 나지. 뭐 지금 어느 단체 하나도 못 들어가 있잖아요. 흑염소협회든 염소협회든. 2표 지금 전두수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계량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좋다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육질이 많이 나오고 농가들은 증체량이 높고 용량도 그렇지. 높고. 그러면 지금 평균 체중이 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대표님은? 보통 뭐 한 60kg대는 다 넘어가지요. 몇 개월령에 60kg 정도, 며칠량? 전에 보니까 이제 내가 12개월 사육을 해갖고,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62kg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개월수로 따진 게 아니고, 그냥 키로수. 이렇게 봐갖고, 평균 체중이 한 50kg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거세를 해요. 그렇게 출하하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2kg대 정도 찍히더라고. 거세를 그럼 좀 큰 다음에 하시네요? 그렇죠. 생후 한 달 미만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기 상품성이 떨어져요. 소화도 틀려. 어떻게 떨어지나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기름이 다 차갖고 갈비에는 살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름이 이려. 그러니까 조기 거세도를 안 해요 지금. 그리고 그 고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조기 거세는 아예 가져가질 않아. 안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도축은 어디서 하고 계세요? 여기 저 충청 산업에서 해요. 아, 그 전용 도축장인가요? 예. 아, 그럼 판매는 거기서 직접 하시는 거고 고기 떼와가지고 받아와서? 우리 이제 식육 판매 저기가 있어요. 아, 작업장에 육가공. 공장도 해놓으셨고. 그걸 어떻게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해서 출자해갖고 하신 거예요? 이제 법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두 가지를 해요. 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그럼 판매는 어떻게 마트 같은 데다가 납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온라인 아니면 방문 판매 두 가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규모가 크게 키우고 있으신 편이잖아요. 다른 그런- 염소농가들에게 좀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게 보면 그 사육을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 등급제로다가 가면은 참 좋은 얘기고 그게 개최해서 입표해갖고 등급제로 가면은 식당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염소 사육 농가들이 그 사육 기술 그걸 제대로 습득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보아종 같은 경우는 사료를 잘못 주면 상품성이 다 떨어져요.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기름이 이래요. 배합사료 갖다 많이 주면 상품성이 다 떨어져요. 건초를 많이 좋은 걸로 줘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데가 미달리는 데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양 관리를 좀 잘 먼저 배워야 된다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본인들이 사는 거예요. 본인들이. 농가 자기 스스로 질이 떨어지는 염소를 판매를 하면 소비자도 그렇고 유통업자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서로 이게 안 맞는다고 보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 목표나 농장 경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올해 저 앞에다가 축사를 이제 600평을 쳐요. 거기는 이쪽에는 내가 이제 이 번식을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다가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 그 번식을 많이 줄였어요, 내가. 근데 지금 저 앞에로다 하면 이제 지금 몇 농가를 내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크립토스포리디움에 감염이 안 된 농가들을 몇 농가들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하다가 번식 전문으로다가 지금 계획은 개방형으로 할까? 이거 완전 밀폐형으로 할까? 지금 거의 밀폐형이 많잖아요. 네. 폐사율도 좀 떨어지고 환기만 잘 지키면 되거든. 그러면 흑염소로 순종으로만 계속 네. 하실 계획이시죠? 저는 흑염소 지금도 뭐 아까 보셔서 알지만은 유색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